그 스피노프 센터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저희는 일단 정책자금과 무상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책을 잘 받을 수 있게 적격 창업을 해드려서 가업 승계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기존에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도 새롭게 창업을 통해서 정부 지원책을 받을 수 있게 해드려서 법인세 절세 등 취득세도 오늘은 스피노프 가업승계 박세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입니다. 이 스피노프 가업승계 센터는 몇 명이서 근무하세요? 15명 팀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터에서 주로 상주하시는 분들은 15명이고 네. 그리고 외부에 협력하시는 분들이 그 뭐 팀으로 또 각각 있는 거죠. 아. 세무법인, 법무법인, 그래서 변호사 측, 세무사 측, 노무사 측 다 각각 있는 겁니다. 그 스피노프 센터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저희는 일단 정책자금과 무상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책을 잘 받을 수 있게 적격 창업을 해드려서 가업 승계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기존에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도 새롭게 창업을 통해서 정부 지원책을 받을 수 있게 해드려서 법인세 절세 등 취득세도 절세할 수 있고 그 안에 연구소 등 각종 인증도 세팅해드리는 팩을 쌓아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 법인세 절세나 이런 부분들도 꽤 많이 해주고 네. 기업이 그 부동산 취득할 때도 네. 예, 자녀 이름으로 좀 이렇게 하면 네, 네. 창업 중소기업 맞추면은 이제 취득세도 취득세는 기본 75% 감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공장이나 이런 걸 사면 이제 취득세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100억짜리 공장을 사면 뭐 한 4억 6천 정도. 예. 근데 거기서 75% 정도. 75% 감면이니까 25%만 내니까 1억 정도만 내면 돼서 3억이 감면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3년간 재산세도 100% 감면, 2년 동안은 50% 감면. 창업 규정에 맞아야지. 맞게 하고 스펙을 제대로 적격 창업에 맞게 했을 때 얘기입니다. 예. 자, 오늘은 중소기업 이제 바우처 사업이 원래는 이제 24년도께 1월 달에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23년도 네, 벌써 공고가 됐어요. 11월에 네, 공고돼서 이거 좀 간단하게 네. 뭐 다 다룰 순 없지만 네, 또 네. 바우처 사업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저희가 바우처 쪽을 말씀드리게 된 게 워낙에 코로나 이후로 정부의 지원금 과제들이 많이 줄었고 시기별로도 이 편차가 이제 알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바우처 같은 경우는 내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4번을 이제 공고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연말이 끝나기 전에 공고가 됐어요. 제조업은 실제로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도 천 단위가 들거든요. 근데 이 바우처를 통해서 그 힘든 지금의 시기에 그것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바우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무상지원금이죠. 그냥 네. 안 갚아도 되는 네. 내년 건데 네. 23년도 11월 14일 날 이렇게 공고가 네, 나왔네요. 공고가 떴습니다. 사업 목적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올해 예상 규모는 558억 원이고요. 정부 제출한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자꾸 주는 것 같아요. 네. 예산이 조금 주는 것도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부 과제에 대해서 이 예산을 많이 줄인다. 근데 중소기업 예산은 조금 괜찮고요. 국채과제는 워낙에 이제 사이즈가 몇십억, 몇백억 단위인데 그 과제들은 확실히 좀 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중소기업이랑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그런 억 단위로 가는 과제들이 좀 줄어요. 쪼개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우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 원래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는데 네, 맞습니다. 예산이 자꾸 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업에 도움이 되니까. 네, 예. 네, 맞습니다. 또 사업계획서 한번 잘 써놓으면 그걸 계속 활용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과제도 마찬가지지만 중진국은 자금 자체에 쓰는데 사업계획서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연말 연초에 내년도 걸 준비를 해놓으면 1년 내내 그래서 조금의 수정만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 간단하게. 네, 사업 내용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 그게 컨설팅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데 기업별 5천만 원 이내입니다. 이 바우처라는 얘기는 정보 과제는 가상의 계좌지만 현금으로 들어왔었잖아요. 이거는 온라인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 해당 거에만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건 이제 업체에 결제할 때 저렇게 바우처를 그렇죠. 결제하면 예. 포인트 결제입니다. 네. 포인트를 결제한다. 네. 예.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신청 기간 지금 1차 신청은 12월 8일까지가 마감입니다. 그리고 2차가 내년도 3월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는 내년 1사분기께 벌써 이제 벌써 공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8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사분기 거는 내년 3월에 다시 네, 공고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12월 8일 건 좀 늦다 생각하셔도 지금 1사분기 거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내년 거 준비여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 방법은 혁신버처 플랫폼이 따로 있습니다. 중진공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데 법인 공인 인증서도 있어야 되고요. 대표자 개인 공인 인증서도 있으셔야 됩니다. 사업별로 뭐 지원 대상하고 내용을 좀 네. 말씀해 주시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일반 바우처. 일반 바우처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정 3년 매출이 120억 이하인 소기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야 되고 네. 그리고 제조업, 네. C코드. C코드. 네. 아, 그리고 이제 매출이 120억. 이하. 예. 3년 평균이니까 3년 평균 이제 120억을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원 내용은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크게 세 가지 분야로 9개 프로그램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데 저거는 이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올려드린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컨설팅은 3가지 항목, 기술 지원은 4가지 항목, 마케팅은 3가지 항목 이렇게 해서 9가지 프로그램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뭐 올해 새로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은 작년, 재작년 이제 대두되고 많이들 지금 지켜나가야 되는 노무 그래서 바우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제조업 C코드를 영위하고 있고 직접 매출 120억 이하인 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고요. 여기도 이게 일반 바우처랑 다른 게 있다면 컨설팅은 필수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이나 마케팅은 플러스 선택으로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대재해 예방이 보통 사고 나면 건설업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네. 그 업종은 안 되고 네. 제조업만 된다. 기계에 의한 이제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끼임 사고라든지 뭐 요새 그쵸. 그 뭐 샤닌가 거기서 뭐 끼임 사고로 네,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탄소 중립, 네. 경영 혁신 바우처. 네. 네. 탄소 중립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업체는 똑같습니다. C코드인데 이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첫째 1차 금속 제조업, 2차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4번 섬유 제품 제조업, 5번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6번 음료 제조업, 7번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8번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는 제외입니다. 요게 지금 10개 해당이 되면은 아무래도 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네요. 네, 중점 지원이라고 얘기입니다. 큰 틀은 C코드지만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는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업종이 저 10개 업종이고 저 10개의 업종들이 여기에 또 연관성이 많은 업종들이 여기서도 지원 내용이 컨설팅, 기술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컨설팅은 필수입니다. 중대재해도 그렇고 탄소 중립도 그렇고 컨설팅 필수로 들어간 이유는 그 교육 자체, 그거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걸 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뭐 5천만 원을 지원해도 그 이건 이제 나눠서 하겠네요. 필수 컨설팅으로 해서 뭐 얼마 지원해주고 뭐 시제품 제작에서 얼마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저거는 우리가 중대재해는 또 달라요. 컨설팅 비용이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기술 지원, 마케팅은 또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탄소 중립은 또 이렇게 조금씩 상이하니까 그 자세한 건 좀 표로 보셨으면 좋겠고 얘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저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1,000만 원 해라 이렇게 나눠져 있진 않아요. 아. 예. 근데 이게 뭐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이 보조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율은
쉽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 적은 기업은 정부가 더 지원해주고 매출이 높은 기업은 정부가 덜 지원해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매출이 3억 이하인 기업은 정부가 85% 5천만 원일 때 15%만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750만 원만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재기 컨설팅 바우처라고 있네요. 네. 재기 컨설팅 바우처는 신청 제외 대상 말고는 지금 다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슈페어 기업은 당연히 안 되겠고요. 또 회생 컨설팅 사업 신청 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기업, 즉 거절된 이후 6개월이 지난 기업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6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회생 컨설팅 사업 신청 기업 중에 별도의 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소위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재기 컨설팅 사업 수행 기간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인 기업 신청할 때 재기 컨설팅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수행 중이니까. 그리고 회생 컨설팅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그런데 여기서 회생 인가가 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워크아웃 컨설팅 신청 기업 중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이 완료되어 은행 관리 절차가 개시 또는 연장 결과가 통보된 기업. 이거는 워크아웃 절차, 은행권까지 넘어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 외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조업만 되나요? 이건 업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업은 상관없고 네, 매출도 중소기업. 매출도 상관없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서 네. 몇 장을 좀 준비해 주셨는데 네. 그 스피노프 센터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좀 가이드해 주시잖아요. 네. 그게 뭐 아무래도 이제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네. 센터에서는 이렇게 가이드를 받으면은 합격률이 어떻게 되나요? 정부에서 원하는 걸 다 갖추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대표님들이 그거 스펙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서 자체도 저희가 도와드리죠. 중진공에 뭔가 이제 연락 오실 때 중진공의 지원을 뭐 시설 자금을 넣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사업계획서를 딱 보니 좀 막막하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린 케이스 있지만 이게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업계획서 안에서 쓰는 게 있지만 각종 회사의 스펙이 중요합니다.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가 있어야 되고 특허가 있어야 되려면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그게 있으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의 스펙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좀 혁신 바우처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기본 틀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쓰려면 우리 회사가 스펙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 스펙을 다 갖춰주게 해주니까 네, 맞습니다. 뭐 합격은 당연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업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아요. 50억 가까이 되고 이익률도 20% 가까이 되고 그런데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요. 그것만 봤을 때 우리는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신경을 못 쓰셨던 건데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얘기는 매입 재무가 너무 많이 잡혀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럼 대표님이 신경 안 쓰셨지만 핸들링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도 이제 분석을 해서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특허나 연구소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해주시는 거고. 네,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기술력을 입증할 방법은 특허나 연구소, 인증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스펙을 쌓아놓으면 요번에 안 되더라도 그쵸, 맞습니다. 3월달, 4월달에 또 쓸 수 네, 있고. 혁신 바우처 준비도 되고 또 과제가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과제도 그렇고 중진공 이제 1월부터 또 자금이 열리잖아요. 거기에 모든 사업 계획서에 다 같은 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다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진공이 이번에 엄청나게 몰릴 거란 이유가 연준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금리적인 면에서 거의 반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중진공의 유무상 자금 기업들이 상당히 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몰릴 겁니다. 저희 회원사 쪽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다 상대평가예요. 예전에는 됐어도 지금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해놓을 수 있는 스펙들을 촘촘하게 갖춰가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기업하면서 자금은 항상 필요하니까 네. 최대한 뭐 저리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자금 다 필요하죠. 네, 더군다나 맞습니다. 지금 뭐 고금리 시대니까. 네, 근데 네. 사실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네. 뭐 이익이 많이 날 것처럼 이제 느껴지지만 제조업은 다르죠. 네, 제조업은 선투자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피노프 센터 박선수 센터장님하고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